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일본의 정치 외교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 일본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는데요. 지난해 일본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는 도쿄올림픽 개최였고, 정치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시다 내각의 출범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도쿄올림픽 개최가 강행되었고, 올림픽은 마쳤지만 코로나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스가 총리가 지지율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물러나게 되었죠.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 회장이 당선되었고, 일본의 100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당초의 예상과 다르게 자민공명연립여당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가장 큰 정치 일정은 오는 여름 7월경으로 여겨지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기시다 정권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이끈 기시다 내각이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3년 동안 국정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이은 장기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2022년 기시다 내각에서의 일본 외교 그리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기시다 내각에서의 일본 외교의 기조가 기존의 아베 내각이나 스가 내각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시다 내각 또한 굳건한 미일 동맹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고, 아세안, 호주, 인도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보다 강화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안보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가 속한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도 그리고 중의원 선거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줄곧 할 말은 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아직은 약한 기시다 총리의 지지 기반을 고려한 보수파의 집결을 위한 것이고, 외교안보적으로는 일본 내 확산되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중 견제가 정책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안보 대응의 강화입니다. 일본은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 그리고 국제질서 변화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통상백서에서는 일본의 통상정책 목표로 경제안보 강화가 제시되었는데, 정책 목표로 경제안보 강화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내각 내 경제안보 담당 대신 직위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일본은 향후 반도체 등 주요 물자 등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 국내 생산 기반 정비 강화, 첨단 기술 산업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중견제 그리고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 그 안에서도 자구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방위력 강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해상 보안 능력과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보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하며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대강, 그리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개정 의사를 밝혔고, 올해 말까지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은 2차 아베 내각 시기인 2013년 12월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이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통해 기시다 내각의 외교 안보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과 이로 인한 현상 변경 우려, 지속되는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시행된 해경법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더하여 기시다 총리는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 자위대와의 연대 강화, 영역 침해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고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상대국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억제력 향상을 위한 방위비 증강, 기존의 GDP 1%에서 2%로의 증액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시다 내각에서 방위비 증액,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 등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한 국내 보수파의 집결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일 관계는 당분간은 개선되기 어렵지만 2022년 여름 이후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한일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변화가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일본은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변동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순위에 놓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 관계의 전환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 양국 모두 정치 환경이 안정되는 2022년 여름 이후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수출 규제, 지소미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1월과 4월에 내려진 위안부 소송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1심 판결 등으로 인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3년으로 방류 예정되어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또 다른 갈등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양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는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2022년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 모두 경제 회복을 추진하며 기존에 중단되었던 민간 교류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이며 기후변화,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 사안이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역내 유일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공동 번영과 상생을 위해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은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다양한 계기를 기회로 삼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갈등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건, 환경, 재난 등 국경을 초월하는 역내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과 기술 혁신, 디지털 통신, 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은 보다 발전된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